65번부터 볼게. 쌤이 그때 이제 원가는 뭐라고 했냐면 원래 가격이라고 했었고 정가는 정한 가격. 그래서 우리가 사장님이면은 원가 주고 사와서 정가에 파는 건데 그 남은 돈 그게 이제 이익이 된다고 했었죠. 수익. 지금 문제를 잘 읽으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일단 원가이기 때문에 원가를 X라고 설정을 해볼게. 그럼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어느 청바지의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 혹시 여기까지 보고 정가 쓸 수 있어요? 문제에서 나는 정가는 이건데라고 알려준 거거든? 그래서 정가를 쓸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써볼까? 원가에 30% 이익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원래 원가도 있는 건데 여기다 뭐를 붙여달래 얘들아? 원가에 30% 이익 붙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원래 100%에 30%를 얹는 거야. 그럼 얼마가 되겠어? 130%가 되겠죠. 이게 정가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근데 또 잘 봐. 또 세일 기간 들어가서 또 정가에 20% 할인한대. 그럼 이게 정가가 돼버린 거야. 그럼 세일 기간에는 정가에다가 그냥 얘가 이제 100%가 돼버린 거지. 100%에서 20%를 할인한대. 그럼 몇 퍼센트 남은 거야? 80% 남았겠죠. 여기다 100분의 80 곱해줘야 돼요. 조금 무섭죠, 식이? 그래서 이렇게 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야, 맞지? 판매하였더니 2,000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익 어떻게 본다고 했죠? 내가 사온 가격을 내가 정한 가격,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가격에다가 내가 사온 가격을 빼줘야 돼. 나는 세일 기간 이렇게 팔고 있다? 맞죠? 그러면 이익은 세일 기간 이렇게 팔고 있는 거야? 나는 이 돈을 다 버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뭐 빼줘야 돼? 내가 사온 금액. 다시 말하면 원가 빼줘야겠죠. 이게 이익입니다. 이거 같다는 표시요? 알겠죠? 여기서 원가를 빼서 이게 이익이 되는 건데 그 이익이 얼마 되고 싶대요? 2,000원 이상이 되고 싶대. 여기까지 식 써주시면 돼요. 이 안 간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없죠? 붙이는 거랑 깎는 거 좀만 잘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팔고 있는 금액에서 여기서 깎을 거기 때문에 100분의 80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 알겠죠? 식 이거 정리해보고 다시 예쁘게 한번 써볼게. 일단 쌤은 그냥 보통 위아래로 0 많이 지우기 때문에 0 지웠고요. 이제 약분되는 게 없어요. 뭐 18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그냥 10이랑 10 곱해서 100 유지해볼게. 그럼 여기는 100분의 13 곱하기 8 해줘야 돼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계산할 거니까 13 곱하기 8 같은 경우는 104가 나와. 104. 그래서 얘 계산하면 이제 나오는 거고요. 빼기 x 했더니 얼마? 2,000원 나왔대요. 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0을 곱해서 풀 텐데 뭐 솔직히 상관없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2,000이기 때문에 100을 곱하면 숫자가 좀 커지긴 하지만 그냥 곱하자. 응? 뭐 커져봤자 공 커지는 거니까 곱해봅시다. 2,000원에서 공 2개 받치면은 2만원, 20만원. 그냥 공이 5개 있는 거고요. 여기는 곱하면은 104x 빼기 100x. 그러면 104x 빼기 100x니까 4x가 20만원 나오는 거고요. 20만원 좀 크죠? 상당히. 20만원을 4로 나눠버릴 거예요. 얼마 나올 것 같아, 얘들아? 5만원 나오겠죠. 왜냐면은 5만원짜리 4장이 있어야 20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 X. 원가는요? 5만원 이상 잡으시면 됩니다. 66번 볼게요. 여기도 잘 읽자. 어느 가방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잠깐만요. 일단 X의 값이 될 수 있는 건데 X는 여기 퍼센트 할인. 아까 20% 할인한다고 해서 쌤이랑 가격이 뭐 곱했었냐면은 100%에서 20% 깎아버린 80% 곱으셨습니다. 이거 느낌 살려야 돼 있다. 잘 봐.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뭐가 좀 부족하다? 뭐냐면은 위에 거랑 밑에 거를 보면은 여기는 아까 20%가 나와 있어서 얘를 바로 써버렸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X라고 더 썼어.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 퍼센트 할인이기 때문에 x를 딱히 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x를 안 두죠? 그럼 이제 식을 못 쓴다 너네가? 한글로 쓰지 않는 이상 이 식은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원가든 정가든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물어보거든. 그래서 x를 그렇게 써. 근데 얘는 원가 정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할인된 퍼센테이지를 x로 뒀기 때문에 정가랑 원가를 너네가 미지수로 안 두면은 식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가든 정가든 이제 미지수로 둘 건데 여기서는 문제 읽어보니까 뭐 얘에서 이익을 붙여서 정가가 돼버린 거니까 아까랑 먼저 똑같이 얘를 미지수로 둬버리면 될 것 같아요. x 썼으니까 xy 라인 말고 ab 라인으로 가볼게. 여기 a로 넣어보자. 그러면 쌤이랑 원가가 a가 된 거예요. 정가 써볼까요? 정가 쓸 수 있다 얘들아. 원가에 25% 붙인대. 그럼 몇 퍼센트로 돼버려? 125%. 됐어. 정가 됐는데 또 뭐 한대요? 세일한대. 이제 잘 봐야 된다. 나는 원래 이 가격 주고 팔았었는데 장사가 안 된대. 할인하려나 봐. 어떻게 해요? X%. X% 할인한대요. 그럼 우리는 얘를 여기다 곱할 건데 이런 느낌 살려야 돼. 알겠죠? 여기 뭐라고 쓰면 될까? 일단 밑에는 무조건 100분의 거든요. 여기 뭐라고 쓰면 될까? 분자에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20% 할인이었는데 100분의 80 왔어. 그럼 X% 할인이면 100분의 뭘 써주면 될까? 100-X를 써주시면 되겠죠. 굿. 왜냐면 쌤이랑 계속 그 할인되는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100에서 빼버리잖아. 20이어서 80 된 거고 만약에 이게 30이어봐. 그럼 100에서 30 빼면 70이 남겠죠. 그럼 얘는 정확히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X% 할인하면은 100분의 100 100%에서 100분의 X X%를 빼버리면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항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고요. 여기 분자는 항이 또 두 개인 거고. 그래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아까랑 똑같죠 식이.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문제를 너네가 잘 해석해줘야 되는데 이거 무슨 말일까? 좀 낯설 수 있긴 한데 이제 장사하는 입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판매하고 싶대. 그게 무슨 뜻이지? 마이너스가 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쌤은 팔았는데 돈을 못 벌어도 되는 거야. 벌어도 되고. 그러면 돈이라는 거는 이익에 해당되겠죠. 저 마지막 말은 얘들아 이익에 대한 정보를 준 건데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볼까? 쌤은 지금 이렇게 팔고 있는 거죠? 아까 이익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을 다 가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못 빼줘야 돼. 원래 가격. 내가 산 금액 A 빼줘야 돼. 이게 돈을 버는 거야. 내가 지금 이만큼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돼도 상관이 없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는 0원이 돼도 돼요. 빵원이 돼도 돼. 당연히 양수 1,000원, 2,000원 벌어도 상관없는데 마이너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0 이상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보자. 쌤 아까 말한 게 이거야. 여기 다 곱하기잖아. 그럼 쌤이 A 곱하기 100분의 125 곱하기 100분의 100-X 곱하기 썼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A 있으니까 얘를 1로 넘겨볼게. 그러면은 여기 혼자 A 남았지만 여기는 A 곱하기 뭐 곱하기 뭐로 돼 있다? 약간 어떤 설명이냐면은 다 숫자잖아요. 그럼 이런 거야. 만약에 A 곱하기 2 곱하기 3은 A래. 그럼 양변에 AA 있네?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 있죠. 똑같아요. AA 뭐 할 겁니다, 얘들아? 약분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A 약분하면 지워지는 거 아니죠? 1 있는 거죠? 여기 1 곱하기니까 얘는 지워버린 거고. 다시 말하면 원가는 잠깐 쓰는 거예요. 식을 못 쓰니까 잠깐 쓰고 나중에 사라지죠. 그래서 문제 딱히 언급도 없고. 그래서 얘는 뭐 한글로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쌤은 그냥 문자로 쓴 거고요. 마지막은 사라진다. 이거 부등식 풀어주면 돼요. 지금은 최대한 숫자를 작게 하는 게 낫겠죠. 혹시 이 둘의 관계 아십니까? 하나 팁을 주자면은
이게 25%에서 온 거잖아. 25% 잘 봐봐. 100분의 25인데. 어때? 뭐 곱하면 이해 돼? 4. 둘은 4로 나눠집니다. 다시 말하면 얘들아, 얘네들도 둘 다 뭐야? 25의 배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조금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100은 4 곱하기 25고요. 125는 5 곱하기 25입니다. 이 5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둘이 25로 나눠버리면 결국 4분의 5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요. 우리 반은 뭐로 풀어줄까? 이거 쭉 계산하자 얘들아. 연습할 겸. 좌변 계산할 겁니다. 둘은 약분되는 게 있네. 최대한 하자. 5랑 20 약분하자. 그럼 지금 4 곱하기 20이니까 80분의 1 곱하기 100 마이너스 x니까 100 마이너스 x. 여기서 쌤은 양변에 80 곱할게요. 그러면 x 넘어가고 80 넘어가면은 20. x는 최대 20까지 할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x값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수는 20으로 구해주면 돼요. 정가, 원가 많이 어려워하죠? 새로운 용어가 좀 많이 나오니까 정가, 원가, 이익 이 세 가지 많이 나오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고 8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집에서 왠지 그럴싸하게 나올 것 같지 않냐? 이거 뭐냐면은 정수기를 장만하는 건데 하나는 구입, 하나는 렌탈, 빌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 구입하는 거랑 대여하는 거 두 개 나온 거고 누가 싸고 싶대? 구입하는 게 싸고 싶대요. 유리하는 거니까. 그럼 쌤이랑 구입 비용 구해보자. 구입 비용 1번. 구입 비용 얼마야? 64만 원 끝. X의 식? X가 어디 있는데? 유지비가 있구나. 미안. 지금은 이게 답지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정확히 써면 64로 쓰면 안 되고 64만 원까지 써야 될 것 같은데? 만 X까지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냥 64랑 1만 쓰고 싶긴 한데 만 원이어서 64만 원 더하기 만 X 써주면 될 것 같아요. 2번. 대여하는 거는 구입 비용 안 되죠? 대여 비용, 렌탈비만 되면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3만 원이래. 3만 X. 그럼 잘 봐요. 3번 답이 뭐였냐면은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나랑은 정수기를 구입할 때, 대여할 때 돈을 내잖아. 그럼 돈을 내는 과정에서 유리하려면 뭐하다고 얘들아? 금액이 싸다. 얘가 더 싸야 돼요. 그러면 64만 원이었죠? 64만 원 더하기 만 X랑 3만 X를 비교했을 때 누가 3만 X가 더 커야 돼요. 그럼 만 X 넘어가게 되면은 3만 X 빼기 만 X니까 2만 X 나올 거고요. 여기는 64만 원, 2만 원이니까 어렵지 않죠 얘들아? 그냥 2랑 64로 나눠버리면 돼. 그럼 32 남겠죠? 그럼 무슨 말이야? 32개월보다 더 써야 되는 거지. 그럼 몇 개월 이상? 33개월 이상부터 내가 이득을 보는 건데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어제 활용 문제는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약간 좀 즐기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얘들아 이제 부모님한테 추천한다고 생각해보자. 사는 게 좀 바보 같은 거야 약간. 왜냐면은 33개월이면 몇 년이야? 3년이죠. 그럼 차라리 얘 렌탈 좀 하다가 또 새로운 좀 새 거로 갈아타는 게 낫지. 이거를 33개월 이상 써야 이제 이것보다 본전이 되는 거고 더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럼 3년, 뭐 4년, 5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자주 바꾸고 싶은 사람은 보통 이제 사는 것보다는 렌탈이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으로 다시 가면은 우리 부등식 계산할 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답이 정답이 아니에요. 32개월 초과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32개월 초과가 아니고요. 얘보다 그 다음 달인 33개월 이상을 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9번. 마카롱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것도 이제 계산 잘하면 이제 얘들아 너는 이제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5% 할인해주는 쿠폰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2,000원 할인해주는 쿠폰이 있겠죠. 당연히 한 개를 사면 누가 낫겠어. 2,000원이 나을 텐데 많이 사면 분명 얘가 좋을 겁니다. 그게 몇 개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맞죠? 왜? 5% 할인 쿠폰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사야 금액이 더 싸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볼까요? 그러면 하나당 얼마야? 4,000원. 여기 뭐 와야 될까? 5% 깎는 거니까 95%. 여긴 4,000X. 여긴 뭐 집어줘야 돼? 여긴 뭐 넣어줘야 돼? 뒤에 2,000원 할인 쿠폰이니까 빼기 2,000원. 이거 계산해주면 돼. 그럼 잘 보자. 지금 오른쪽에 마이너스 2,000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커지잖아요. 나랑 여기도 4,000 곱하기 뭐 있고요. 4,000 곱하기 X 있고요. 2,000 곱하기 마이너스랑 똑같죠? 양변 2,000으로 나누겠습니다.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2,000 2,000 이 상태로 풀자. 여기서 그냥 얘들아 귀찮으니까 100 곱해버려. 알겠지? 100 곱하면 200x 마이너스 100. 여기 100 곱해버리면 지워지고 2x 곱하기 95 얘는 190x 넘어가면 10x 넘어가면 100. 약분하면 x는 10 초과. 그럼 또 마지막 문제 잘 읽어보자 얘들아. 문제에서 뭐래요? 몇 개 이상 구입해야 되는지. 10개 초과로 구입하려고 싶어. 아니 10개 초과로 구입해야 이게 이득인 거야. 근데 10개 초과이면서 몇 개 이상으로 말해주려면은 11개 이상으로 너네가 읽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70번 볼게요. 다 문제는 읽고 왔죠 얘들아? 이거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건데 뭐 다른 지역? 이런 데서 써지는 거 봐. 어떤 패스가 있어. 시티 패스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그거는 하루 7일 사는 거야. 그러면은 무제한 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위에 충전 카드는 우리가 이제 구입비 3,000원 있고요. 필요한 금액만큼 충전 가능한 거고 요금이 10%를 할인한다고 합니다. 잔액은 환불 가능하며 구입비는 환불 불가능이네요. 아, 구입비가 좀 들어가 있구나. 보자. 문제에서는 4일 동안 지하철을 몇 회 이상 이용해야 시티패스가 유리한지, 돈을 주고 사는 과정에서 유리하고 싶다, 더 싸면 된다, 금액이 더 작으면 된다. 시티패스 금액 구해볼게요. 1일당 8,000원이니까 4일이면 32,000원. 그러면은 충전카드 구입해볼게요. 일단 구입비용 3,000원. 그 다음에 한 번당 1,000원 내는 겁니다. 쌤은 몇 번 탈지 몰라. 뒤에 곱하기 왜 붙냐면은 충전카드의 의미는 더 싸려고 충전카드를 쓰는 거거든요. 우린 한 번당 할인받습니다. 얼마로요? 110% 깎여서. 그럼 얘는 그냥 계산하고 가볼게 얘들아. 1,000원에 10% 깎아볼게. 얼마예요? 900원입니다. 900원. 왜냐면 1,000원에 10%가 100원이니까 900원 주고 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몇 번 정도 타야 충전카드가 더 비싼지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쌤은 900X 남겨놓고 3,000원 넘어가면은 32,000 빼기 3,000원이니까 29,000원. 뭐 할까? 공 2개 지울게요. 양변 9로 나눠버리면은 X는 9분의 290인데 얘는 솔직히 말하면 나눗셈을 하는 게 맞습니다. 3, 9, 27
29, 18. 얘는 32점 땡땡땡. 잘 봐, 그럼 얘들아. 32점 땡땡땡보다 많이 이용해야만 얘가 더 싼 거야. 그럼 몇 회부터? 33회부터 싼 거겠죠. 33회 이상. 1번. 이거 잘 봐, 얘들아. 휴대폰 요금제 내는 거야. 뭐 직접 내는 사람 거의 없겠죠? 학생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이거지. 요금제 두 개가 있는데요. 기본 요금 내고 얘는 이제 초당 요금을 더 받는 거지. 기본 요금 내고 초당 요금 더 받는 거고. 근데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 답이 얘들아 몇 분 물어봤죠? 우리는 초당 요금이 궁금한 게 아니야. 뭐가 궁금한 거야? 분당 요금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쌤이 분당으로 구해볼게. 그럼 초당 요금을 분당 요금 바꾸려면 뭐 하면 되죠? 얘는 1초당. 그럼 1분은 60초당 금액이 드는 거잖아. 그럼 얼마 곱해주면 돼? 60 곱해주면 되겠죠. 아하. 그럼 이제 가볼게. A 요금제, B 요금제. A 요금제 얼마? 기본 요금 16,500원에 1분당 240원 추가되는 거니까 몇 분 통화하는지 몰라. 240x. B 요금제도 기본 3만원 1분당 60원 쓰는 거니까 60x.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죠, 얘들아? A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려면 얘를 유리하고 싶어. 왜? 더 싸니까. 그러면 얘가 더 싸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쌤 플러스 좋아하니까 60에서 넘길게요. 240 빼기 60 24 빼기 6 하면 돼. 16,500원 넘겨.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쌤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3만이랑 이제 16,500원을 뺄 때 우리 굳이 3만 다 안 써도 됩니다. 뭐만 써도 돼? 2만으로 빼도 돼. 2만으로. 그럼 2만이랑 16,500원 빼는 거야. 그럼 얼마 남아? 3,500원 남죠? 그럼 그 3,500원이랑 아까 안 뺐던 만원까지 더해서 써주시면 돼요. 13,500원으로. 이제 이 둘의 관계 가지고 풀면 되겠죠. 1350이랑 18 약분해주면 되거든요. 아니 나누세요 그냥. 없죠? 바로 여기부터 가야 돼. 18이랑 뭐 곱해야 135 근처 되는지. 8은 144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거 안 돼. 7. 7, 8에 56. 7, 1은 7. 5 곱하면은 90 나오겠지. 그러면 75분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도 이제 생일을 받아서 친구들이랑 고기 뷔페에 가려고 하는데 두 가지 요금이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은 통신사 제휴카드를 이용해서 전체 이용 요금 할인받는 거랑 생일 이벤트로 이용해서 3명까지만 할인받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내는 거라.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둘 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는 통신사, 하나는 생일인데요. 일단 11,000원이고 통신사는 전체 이용요금에 20% 할인이 맞는데? 12,000원에 몇 명인지 모르고 20% 깎았으니까 100분의 80까지. 생일자 할인은 12,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00분의 40. 3명은 40%로 먹는 거고 나머지 전체 X명에서 3명은 그냥 제 가격 주고 먹어야 되고. 근데 통신사가 더 유리한지 물어봤으니까 더 싸야 되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엔 공 이렇게 두 개 찍어볼게. 120 곱하기 80이니까 8 곱하기 12니까 96, 9600X 맞고요. 두 번째 이렇게 찍어볼게. 3,600원에서 40 다시 곱해볼게요. 그럼 금액이 좀 달라지네 여기는. (144,400원이) 맞는 거야? 아닐 것 같은데. 14,400원일 것 같은데. 공수기 지우면 120, 그쵸? 360이 저기? 360 곱하기 40 하면은 14,400원 맞고 더하기
여기 12,000이고 전체 인원의 3명 빼고 다 이 가격 내야 되니까 여기는 12,000 x 빼기 36,000원. 응! 됐다. 아까 똑같은 거 같은데 아까 왜 틀렸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둘을 더하면 음수 나오는 거 맞고 이렇게 넘기면 음수 나오는 거 맞고 되네 이제. 아까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뭐죠? 일단 이렇게 좀 계산해보자 얘들아. 좀 어렵냐? 아니면은 오른쪽에 x 몰아볼게. 여기는 12,000x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9,600x 여기 두 개 넘어가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36,000원 여기는 마이너스 14,400원.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이제 어차피 뒤에 36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도 빼면 될 것 같아요. 160으로 깎아보자. 160 빼면은 1,600원 남죠? 그럼 여기는 21,600원 남을 거야. 여기는 12,000x 빼기 9,600x니까 만으로 빼버리면 400x 남죠? 2,000이랑 400 더하면 2,400x. 그럼 공 두 개 지워주시고 24랑 216 관계로 풀어버리면은 x는 둘은 9로 이제 24로 약분이 되거든요. 9 남거든요. 그럼 x가 9 초간이니까 몇 명 이상부터? 10명 이상부터. 시간 너무 빼먹었네. 4번 볼까요? 보자. 지금 20건 한 사람당 1,500원 내야 되고요. 50명 단체인 경우 1,2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뭐라고 했냐면은 50명이 오지 않았지만 50명 단체권으로 끊고 싶다고 했었죠? 왜? 그게 더 유리하니까. 한 사람당 입장료 구해보겠습니다. 몇 명 온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한 사람당 1,500원 낸대요. 두 번째, 단체권. 단체권은 일단 제일 기본이 제일 낮은 게 이제 50명 기준이기 때문에 50명 왔다고 구라치고 한 사람당 1,200원. 단체권 입장료를 비교했을 때 누가 단체권이 유리하고 싶은 거니까 더 싸다. 같아도 안 돼요. 어떻게 줄까? 이렇게 지워주시고 100으로 15 있고 50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지울게요. 3 있고 10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지울게요. 정리하면 여기는 x 남았고요. 여기는 10 남았고요. 여기는 4만 남았습니다. 40명 초과가 답입니다. 몇 명부터? 41명부터. (5번) 안 해도 돼? 8번부터 가 또.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보자. 가로가 더 길면은 이런 모양인가? 물어보는 거 세로 썼고요. 우리 가로 길이씩 한번 써보자 얘들아. 가로 길이 뭐래? 세로 길이의 3배보다 10cm만큼 짧대. 3배보다 10cm만큼 짧대. 그 다음에 한 가지 쌤이 더 알려주고 싶은 부분은 우리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 더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로 2번 세로 2번이거든요. 그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누구만? 가로랑 세로만 더할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둘레의 절반입니다. 150으로 써주시면 돼요. 2배 한 게 둘레니까 2배 안 하면 되죠. 150 이상 끝. 4x 넘어가면 160 약분하면 x는 40 이상. 그 다음에 9번. 얘는 뭔지 배우냐? 우리가 중1 때 배우지 않습니까? 이거 내각의 크기야 뭐 어떻게 구하죠? 공식 있었는데. 검색해본 사람, 알고 있는 사람. 내각의 크기야. 그렇지. 근데 잘 봐. 기억이 안 나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만 해보시면 됩니다. 왜요? 삼각형 몇 도야? 180도. 사각형 몇 도야? 360도. 오각형 몇 도야? 540도. 지금 몇 도씩 커져요? 180 커져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 어떻게 좀 연결이 좋냐?
180씩 커지는데 얘는 180 곱하기 1이야. 얘는 180 곱하기 2고 얘는 180 곱하기 3이야. 근데 얘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앞에 N각형, 다각형 그 숫자가 2씩 줄어듭니다. 문제는요. 내각압이 1200도보다 작은 다각형 아닌 것이 있으니까 이 내각압 공식은요. 180 곱하기 n-2인데 이게 1200보다 잡고 싶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는 관계가 있거든요. 저기서 얼마야? 15? 15 말이 안 되는데? 180 곱하기 1200 18이랑 뭐 곱해야 얘 되냐? 5가 무척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야? 돼? 계산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있는데? 왜 이래? 지금 그냥 이렇게 풀어야겠네 그러면. 없냐? 1080. 아니 근데 1080도 하면 1200 아니야? 720. 이게 10을 나눠서 안 되는 건가? 그건 아닐 것 같아. 720도 하면 900. 900도 하면 1080. 그 다음에 180도 하면 1200이 아니구나. 안 나오는 게 맞구나. 1260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그냥 계산해보지 뭐. 18에 n-2가 120이니까 계산하면은 18n-36이 120 18n이 156 약분해서 구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들아 얘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그냥 얘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구각형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1260도거든요. 내각이 합이. 구각형은 안 돼. 얘는 그냥 부등식 식선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사각형, 다각형의 내각이 합 구해서 푸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1200도가 딱 안 떨어지는구나.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 다음에 81번 볼게요. 어, 81번 잘 보면은 이게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따라락 붙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붙이냐? 겹치게 붙이거든요. 처음엔 6cm 그대로 있었어. 근데 그 다음 장을 1cm 옆에 줄여서 붙인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노란색은 6cm지만 여기 몇 cm가 되는 거냐? 5cm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봐요. 그 다음 장은 잘못 봤네. 점선이 여기가 아니었는데. 근데 센 말은 뭐냐면은 그 다음 장도 1cm를 옆에 이어서 붙였기 때문에 또 여기가 몇 cm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5cm가 되는 거예요. 이게 6cm니까. 이게 5cm가 되는 거야. 이게 6cm니까. 그럼 센 말은 첫 번째 장은 6이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장보다 다 5cm. 그럼 우리가 몇 장 붙이는지 모르니까 X장이라고 썼을 때 첫 번째 장은 6이라고. 그럼 두 번째 장부터 말하는 거는 이 X장,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한 장 버리면 돼요. 몇 장? X-1장. 얘는 다 몇 cm야? 5cm로 오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가 60cm 이상이 되고 싶대요. 지금 그냥 곱해버리면 5x 6 빼기 5니까 여기는 플러스 1 60 이상. 그럼 5x는 59 이상. 그럼 x는 5분의 59인데 어차피 얘가 얘들아 5분의 60이 12인데
12보다 좀 작죠? 그러면 11점 땡땡땡보다 커야 되니까 12장 이상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보자. 이것도 이제 식이 2개 나와서 이게 연결 지어서 풀어야 되거든요. 천천히 잘 봐봐. 비만도가 120% 이상이면은 비만이라고 할 때 키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현재 체중이 몇 킬로그램 이상이면 비만이 되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잘 봐요. 비만도는 뭐가 필요한 거야? 표준 체중이랑 현재 체중이랑 곱하기 100. 다시 말하면 현재 체중은 모르고요. 표준 체중 몰라요. 곱하기 100한 게 비만도인데 이게 얼마 돼야 120% 이상 되면은 비만이래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표준 체중은 어디서 구할 수 있다? 여기 키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 체중은 키 170이기 때문에 170 빼기 100 하면 70 나오죠? 70 곱하기 0.9 하면 63 나올 겁니다. 여기 63이에요.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돼. 쌤 추천은 양변에 100을 곱하기 되어 있잖아. 100을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약분할까요? 아니면은 약분하지 말자. 잘 봐. 여기만 지울게. 그럼 뭐 쓸 거냐면은 대각선을 곱쓰겠습니다. 부등식 주의해줘야 되는 거는 분자 쪽으로 가는 거야 얘들아. 10 곱하기 x 10x 63 곱하기 12 63 곱하기 12. 그래서 답은요 실제로 이 곱셈을 뭐로? 1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63 12니까 126 64 75.6 756을 10으로 나눌 거니까 75.6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잘 보자. 지금 어느 제품에 영상 광고랑 지명 광고가 있는 건데 제작기간 150일에 비용이 각각 다르대요. 그래서 제작비가 810만원 이하가 돼야 되니까 얘는 그냥 810으로 가볼게. 알겠죠? 그럼 영상 광고 며칠 찍어야 되니? 몰라. 다시 말하면 영상 광고가 X이면은 지명 광고는 전체 1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영상 광고는 하루당 6만원 되는 거니까 6X. 지명 광고는 3만원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150 마이너스 X. 됐습니까? 끝났죠? 6X 마이너스 3X 3X 810 플러스 450 넘어가면 마이너스 450. 그럼 810이랑 450 빼버리면은 360 남겠죠? X는 120 이상으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0 이하니까 최대니까 120일까지. 7번 볼게. 제발 문제 풀 때 쌤이 그림 그려달라고 했었죠. 우성이는 집에서 할아버지 댁까지 20km 떨어지기까지 간대요. 근데 문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내가지고 그 지점에서부터는 걸어갔대. 그랬더니 2시간 이내에 도착하고 싶대요. 2시간보다 적게 아니면 똑같이.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간 시점이 있는 거고요. 걸어간 시점이 있는 거고요. 자전거는 시속 12km, 걸어가는 거는 시속 4km. 그럼 쌤이랑은 시간 공식을 쓰려면 속력분의 거리가 필요하거든요. 거리 쪼개줘야 돼요. 거리 뭐래요?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 여기죠. 교차한 거니까 여기는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졌는지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를 20-x라고 둬야겠죠. 가보자. 속력분의 거리 이게 2 이하 가지고 와주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얘들아 12랑 4니까 양변에 뭐 곱할까? 12. 그렇지. 그럼 여기는 24가 될 거고
여기 12 곱하면은 x. 여기도 12 곱하면은 20 마이너스 x 곱하기 3이니까 60 마이너스 3x까지. 마이너스 써볼게. x 빼기 3x니까 마이너스 2x. 넘어가면은 24 빼기 60이니까 마이너스 36. 부동호 바뀌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6이니까 해버리면은 18 나오겠지. 그러면 집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냐면은 18km 이상이니까 18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8번. 똑같죠? 이번엔 자동차를 타고 400km 떨어진 휴양지로 간대요. 처음에는 80km, 두 번째는 60km. 그럼 거리 나눠줘야겠죠? 80km 거리 x, 여기는 400-x까지. 그럼 잘 봐. 문제에서 이게 조금 이제 중요한 게 혹시 몇 시간 걸린 거죠? 이 휴양지까지의 그 차량 이동 시간은? 정오에 출발해서 6시 30분 전에 도착했대. 그럼 정오 몇 시야? 12시. 6시 30분 전에 도착했대요. 전이라는 게 뭐야? 그 안에 들어와야겠죠? 그럼 시간이 몇 시간 걸려야 돼? 6시간 30분보다 적게 걸려야 돼요. 근데 얘는 시간이고 얘는 분이야? 특이하죠? 30분은 몇 시간이죠? 2분의 1시간. 그럼 얘는 뭐로 바꿔주냐면은 대분수의 느낌으로 6과 2분의 1시간이니까 얘는 2분의 13시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식 써볼게요. 뭐라고요?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80, 60, 2 없애고 싶어. 2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80, 60 없애고 싶어. 뭐 곱해? 8과 6의 최소 공배수. 24죠? 거기다 10 붙여주면 돼요. 240 곱해주면 됩니다. 어디에? 양변에. 가볼게. 곱하면 3x. 곱하면 4, 1600 마이너스 4x. 곱하면은 120. 13 곱하기 120이니까 일단 계산 안 해볼게. 어차피 이따 하긴 해야 되는데. 3x 빼기 4x니까 마이너스 x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해보자. 13 곱하기 12는 26, 13. 1560에서 마이너스 1600 가보자. 그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0 나오겠네. 여기 마이너스 x 나올 거고 x는 40초가 나오겠다. 그래서 문제는요. 80km 달린 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니까 40km 초과가 아닌 거 골라주면 돼요. 뭐 있어요? 40. (9번) (0번) 수민이가 산책을 하는데 얘들아 산책, 등산이죠? 그리세요. 갈 때는 시속 3km, 올 때는 다른 길인데 4km. 그 다음에 나는 올라갈 때 거리를 x라고 두면은 내려올 때 거리는 아까 보면 알겠지만 올라올 때 거리보다 1km 먼 길로 간다고 했어. 이렇게 움직였더니 몇 시간 이내? 2시간 이내. 계속 시간 주면 얘들아 시간으로 식 쓰면 돼요. 알겠죠?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3이랑 4는 서로 소니까 여기다 12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왼쪽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4x. 이렇게 계산하면은 3 곱하기 x 더하기 1이니까 3x 더하기 3까지. 그럼 7x고요. 넘어가면 21이니까 약분하면 x는 3, 2야. 3km까지 최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또 등산입니다. 산 그려주시고요. 올라갈 때 시속 3km. 내려올 때 같은 길로 5km. 근데 지금 뭐냐면 4시간 30분 이내에 등산을 마치고 싶대요. 근데 여기다가 30분 써먹었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는 총 4시간 이용해서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거리는 똑같아. x. 속력분의 거리. 맞지? 올라가야 되네. 속력분의 거리 끝. 양면 뭐 곱해줘? 15. 여긴 60. 5x, 3x, 8x, x, 4x는 30, x는 2분의 15, 7.5겠네요. 7.5. 2번 보자. 은정이는 편의점을 가고 싶은데요. 갈 때, 올 때 분속 나와 있고요. 지금 물건 사는데 5분 포함해서 40분 이내에 다녀오고 싶대요. 뭐 그럴싸하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최대한 가까운 데 가고 싶은 거지. 거리 뭔지 몰라. x. 특이합니다. 처음 나온 것 같아. 거리를 x로 준 거. 맞죠? 그럼 잘 보자. 이제 계속 거리 줬구나. x로. 응? 쏘리. 지금 35분 이내 와줘야 되고요. 갈 때는 분속 80m고 올 때는 분속 60m입니다. 근데 잘 봐야 되나? 우리 굳이 이거 안 바꿔도 된다. 왜? 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안 바꿔도 돼요. 그럼 식 써볼게. 지금 우리 시간 준 거죠? 속력분의 거리.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속력분의 거리 35. 아까랑 똑같네. 뭐 얼마 곱했어? 240 3x 4x 7x 35 곱하기 240 하면은 일단 쌤은 계산 안 할 거지롱. 왜? x가 5 곱하기 240 이하가 될 거니까 우린 1200 이하 가지고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 있습니까? A, B. 자, 4번. 이것도 잘 봐야 돼. 형이랑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땅 하고 출발한대요. 형은 동쪽, 동생은 서쪽,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은 지금 몇 분 이상 달려야 되는지 얘는 시간 안 준 거고요. 형은 200m 속력이고 동생은 150m 속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둘이 움직인 시간 똑같아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형이 움직인 거리 구해주시면 되고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동생이 움직인 거리 구해주면 돼. 이 거리가 얼마 되고 싶다고? 2.1km 이상. 근데 이 새끼 미터인데? 얘는 킬로미터인데?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주세요. 2.1km 2100m 350x. 바로 보여야 되더라. 뭐가? 공 지워주고요. 35랑 21의 관계. 다 구구단. 빨리 외우는 거죠. 75, 35. 73에 21. 5x가 30 이하고요. 약분하면 x는 6 이상이 되는 거죠. 6분 이상 달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개 남았네. 설탕물, 소금물 쌤이 어려워서 이제 위에 공식 참고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뭐 하자고 했냐면 플러스 그래서 풀자고 했습니다. 아시죠? 문제 뭐래? 물은 350g에 설탕 50g. 얘는 설탕물 400g, 설탕 50g. 여기다가 쌤은 물을 넣고 싶대요. 몇 그램? 몰라. 넣어서 섞었더니 농도가 몇 퍼센트 이하? 8% 이하가 되고 싶대. 기억날라나? 농도 공식 얘들아, 내가 마지막에 100을 안 곱한다고 했어. 그냥 100을 나눈다고 했어요. 농도 공식은 설탕물분의 설탕의 양이거든요. 400 더하기 x분의 50이랑 100분의 8 비교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풀겨?
대각선의 곱으로 풀어주세요. 곱하면 5,000 곱하면 3,200 더하기 8x 넘어가면 1,800 8x 8 곱해서 1,800 돼야 돼? 5 2번인가? 4 2 한번 약분하면 900 4x 2 한번 약분하면 200 450 452로 나눠주세요. 225 7번 잘 보자. 이번에는 물을 날리는 거야. 그럼 뭐는 그대로, 소금은 그대로. 누구만 빠져나가? 물만 빠져나가는 건데요.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누굴 안 줬어? 소금의 양 안 줬어. 쌤이 뭐라고 말해줬었냐면은 소금물이 이렇게 100단이면은 소금의 양은 1초 만에 구하자고 했었거든요. 100의 자리랑 이 농도 그냥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2g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가 100짜리가 아니면은 그냥 너네 공식을 써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뭐 하자고 얘들아? 물을 증발시킬 거야. 물을 빼버릴 거예요. 소금은 안 빠지는, 물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농도가 또 몇 퍼센트? 10% 이상이 되고 싶대요. 농도 뭐로 푼다고요? 양변 100 나눠서 그냥 100분의 10으로 푼다고. 여기는 원래 200g에서 x 빼버렸어. 소금의 양은 12g. 여기는 100분의 10까지. 그럼 지금 팁을 주자면 이 오른쪽 점에다 100분의 10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보통 같게 이제 만들고 푸는 건데 100분의 10이 되려면은 12분의 아니 그러니까 뭐분의 12가 돼야겠냐? 오른쪽처럼 100분의 10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이잖아. 그럼 뭐분의 12가 돼야 10분의 1이 되겠어? 120분의 12가 10분의 1이 되겠죠? x 80이겠네 그러면 80%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대충 보고 때려 맞추는 거고 공식은 어떻게 쓸 거냐면 똑같이 대각선에 곱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곱해서 일로 올 거예요. 꼭 분자 방향으로 210이니까 2000 마이너스 x 10이니까 마이너스 10x 넘어가면 10x 넘어오면 800 약분하면 x는 80 이상. 오른쪽 두 개 더 어렵죠? 잘 봅시다. 일단 얘는 소금물 2개 플라스크 2개 300g 이게 30%. 혹시 바로 구하고 가볼까 얘들아? 소금의 양 얼마? 32봐 90 그렇지. 그 다음에 하나는 10%짜리고 소금물을 몰라요. Xg. 야 이건 어렵다고 이제 여기는 곱해서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공식을 써주시면 되는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소금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10분의 1x입니다. 가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섞었더니 쌤 뭐가 되고 싶대요? 농도가 18% 이하가 되고 싶대. 농도 100 안 쓸 거니까 여기를 100분의 18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볼까 그러면은? 뭐라고요? 이 둘을 합치는 거야. 당연히 물끼리도 합쳐질 거고 소금의 양끼리도 합쳐지겠죠. 이게 농도 공식이 된 거린 거야. 소금물분의 소금은 100분의 농도로 썼으니까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넣어서 지금 세 번째 문제 푸는 건데 다 뭐로 푸는 거야? 마지막은 대각선의 곱으로. 이렇게 곱해서 어디 쓰자고요? 분자 쪽으로. 100 곱하기 90 하면은 9000 10분의 1 곱하기 100 하면은 1000 300 더하기 x 곱하기 18 하면은 18x 10분의 1 곱하기 100 했는데 왜 1000x 나왔죠? 10x 18x 300 곱하기 18 하면은 5400 넘어가면은 8x 넘어가면은 9000 빼기 5400이니까 3600 8이랑 3600 관계도 있습니까? 있지요.
4약분 2한 약분 450 이상. 라스트 마지막 잘 해보자. 또 몇 개 나왔어요? 2개. 근데 좀 더 어렵다. 왜? 둘 다 안 줬거든. 농도밖에 안 줬어요. 그 힌트 뭐 줬어? 아, 둘이 섞었는데 600g에 농도 8% 이상 되고 싶대. 그럼 쌤이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거지. 여기 애들은 얘 기준 이상이 돼버리는 건데 얘가 이제 기준이 뭐냐면은 8%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 쌤 8%일 때 소금량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600g 대 100대야. 그럼 6 곱하기 뭐 해달라고? 농도. 그럼 소금 몇 그램 있는 거예요? 48g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얘를 섞어서 이제 얘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야. 뭐? 물은 안 바뀌어. 근데 지금 농도가 이 8%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이 말이죠. 농도가 만약에 9%여도 답이다. 얘가. 그럼 농도가 9%라는 거는 6, 9, 54, 54g이 되는 거예요. 그럼 쌤은 어떻게 풀고 싶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에서 말하는 제일 기준 8%일 때 소금을 구한 거고요. 8%보다 이상이 되면 되기 때문에 8%보다 더 커지면 누가 늘어나? 9%일 때 소금이 54g인 것처럼 이 소금의 양을 48g보다 크다고 써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럼 여기서 뭘 구해줄 거야? 소금의 양을 구해줄 건데 뭐가 좀 부족하냐? 여기가 부족하다고. 어쩔 수 없어요. 식 써야 돼. 하나를 x라고 두면은 6% 소금을 x라고 두면은 여긴 뭐가 될 거냐? 둘이 더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600-x라고 써주면 되겠지. 천천히. 소금양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소금 가지고 왔는데 몇 그램 이상? 48g 이상. 쌤 추천은 일단 100 곱해. 또 쌤 추천은 6, 12, 48 다 6의 배수죠. 6 곱하기 1, 6 곱하기 2, 6, 8에 48 다 6으로 약분. 여기는 x. 여긴 2 곱하기 600-x. 여기는 6, 8에 48이니까 800. 곱하면 1200. 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 x는 400g 이하니까 400g까지 섞을 수 있겠죠.